어느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어요. 낡은 도심 골목의 작은 빵집, 은혜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차가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26살 강은혜가 홀로 지키는 작은 가게였어요. 은혜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밀가루 값이 또 올랐고 버터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오늘 손님은 딱 4명. 그나마 2분은 빵을 사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셨죠. 창밖으로 눈발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 대신 희미하게 떠오르는 건 언제나 따뜻한 빵 냄새뿐이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은혜에게 남은 건 그 냄새와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은혜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건물주 조태식이었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눈을 굴렸어요. 바닥에 눈이 녹아 물이 고였습니다. 은혜가 애써 닦아놓은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이 찍혔죠. 뭐야? 손님도 없이 불만 켜놓고 앉아 있어? 태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물주님. 빵 드실까요? 빵은 무슨? 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강은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달 말까지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다 부숴버린다고 했지. 건물주님, 아직 계약 기간이 넉 달이나 남았잖아요. 제발 조금만 더. 계약? 태식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재건축되면 이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 태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빵집이나 하면 내 손해가 얼마냐고. 저는 그냥 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엄마, 그가 비웃었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가 무슨 엄마 타령이야. 그 말에 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입구에 세워둔 나무 간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직. 은혜가 손수 페인트 칠하고 글씨 하나하나 정성껏 새긴 간판이었어요. 나무 조각이 눈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달 말까지다. 태식은 바닥에 침을 뱉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은혜는 눈을 맞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부서진 간판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눈에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겨우 간판을 다시 세워놓고 가게로 들어왔을 때 은혜의 옷은 눈에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젖은 앞치마를 벗어 빨래통에 넣고 문을 잠그려던 그때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간신히 버티고 계신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눈 덮인 회색 모자를 눌러 쓴 할머니. 낡은 파카를 입고 계셨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자세가 꼿꼿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을 맞아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어머, 어르신. 은혜가 달려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눈 많이 맞으셨네요. 할머니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마지막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냄새 나네. 밥맛 떨어지게. 그 손님은 투덜거리며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하지만 할머니를 내칠 수는 없었어요. 은혜는 안쪽에서 깨끗한 타월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젖은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닦아드렸어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 해도 돼. 투명스럽게 말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이 추운 날씨에. 은혜는 어깨까지 꼼꼼히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밤에. 그런 거 왜 물어? 빵이나 줘. 할머니는 대뜸 빵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매출은 바닥이고 재료비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혜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로 간단한 식빵을 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리미엄 버터 200지. 내일 특별 주문 케이크에 쓰려고 아껴둔 것이었어요. 그램당 50원이 넘는 비싼 재료였죠. 은혜는 망설임 없이 버터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혼잣말을 하며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에 버터를 넣고 우유를 부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은혜의 손길이 리듬을 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15분 후, 황금빛으로 구워진 크루아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는 뜨거운 접시를 호호 불어가며 할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할머니, 드세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잘 익은 딸기잼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니는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 버터를 너무 많이 넣었어. 느끼하잖아. 은혜가 당황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그리고 구운 시간도 30초 길었어. 겉이 약간 탔구만. 할머니는 트집을 잡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한 입, 또 한 입.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았어요. 순식간에 2개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더 드실래요? 됐어. 배불러. 할머니는 투명스럽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은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발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안으로 양말이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살이 비쳐 보였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안쪽 창고로 달려갔어요. 선반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부츠였어요. 작년 겨울에 산 건데 아껴두느라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제품이었습니다. 은혜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뭐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젖은 신발을 벗겼어요. 양말도 벗기고 타월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발, 동상 걸릴 뻔한 발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새 양말을 신기고 부츠를 신겨드렸어요. 이거 비싼 거잖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발이 너무 차가우시잖아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부츠의 온기, 그리고 무릎 꿇고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젊은 여자의 따뜻한 손길.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주름진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금세 고개를 돌렸어요. 흥? 쓸데없는 짓.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은혜는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새 부츠가 눈길을 밟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만 소복소복 내리는 골목에 은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골목 모퉁이에 주차된 검은색 마이바흐 안. 아까 그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파카는 벗어져 있고 단정한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눈빛도 달랐어요. 서늘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아니, 천일그룹 회장 한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박 실장? 예, 회장님. 전화 너머로 낮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신원 조사해. 이름, 나이, 보육원 출신인지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창밖의 빵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젖빵 맛.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만들던 그 맛이야.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딸 한수진. 제빵사가 꿈이었던 딸은 정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빵집을 열었었죠. 엄마, 이거 먹어봐. 내가 새로 개발한 크루아상이야. 26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빵을 건넸던 날. 딸아, 그만하고 회사 일 배워라. 내가 후계자인데. 엄마, 나는 빵 만드는 게 좋아. 사람들이 내 빵 먹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딸. 결국 가난한 예술가와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정희는 반대했습니다. 연을 끊었어요.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는 날
넌 내 딸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딸과 사위가 즉사, 남겨진 5살 손녀는 행방불명. 정의는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을 수십 명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차가 전소되어 신원 확인도 어려웠고 손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가, 우리 손녀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크루아상 맛, 정희가 눈을 떴어요. 수진이가 만들던 바로 그 맛이야. 버터를 넣는 비율, 반죽을 치대는 방식, 굽는 온도, 한씨 집안 3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이었습니다. 정희가 수진에게 가르쳤고 수진이 딸에게 가르쳤을 그 방법. 설마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은혜는 부지런히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빵 줘. 그 쉰 목소리.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발에는 어제 준 부츠를 신고 계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제 무사히 가셨어요? 은혜가 반갑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정희는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빵 내와. 배고파. 네. 앉으세요. 은혜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가게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 히터 바로 옆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실래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럼, 식빵 드릴게요. 잠깐만요. 은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갓 구운 식빵을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고르게 구워진 식빵, 얇게 썰어서 접시에 담고 수제 딸기잼을 곁들였어요. 정희가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야, 이거 발효 시간이 짧았어. 속이 너무 촘촘하잖아. 아, 죄송해요. 그리고 윗불 온도를 5도 낮췄어야 해. 위만 너무 익었어. 정희는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순식간에 반덩이를 먹어치웠습니다. 은혜는 신기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제빵 사셨어요? 정희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정말 맞아요. 제가 급하게 만들느라 발효 시간을 줄였거든요. 은혜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거 다 적어둘게요. 다음에는 꼭 고쳐서 만들게요. 정희는 말없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저 진지한 눈빛, 배우려는 자세, 수진이를 닮았어요. 수진이도 저렇게 메모하면서 배웠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웃는 모습,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빵집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낡은 옷차림은 여전했고 투명스러운 말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오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게트 어때요? 좋아. 줘봐.
정희가 바게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이 너무 질겨. 글루텐을 덜 치댔어야 해. 아, 그래서 식감이 이상했구나. 은혜가 수첩에 열심히 적었어요. 정희는 그런 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정말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은혜가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면서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낮고 구슬픈 가락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노래.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슬플 때, 외로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멜로디. 정희가 빵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혜가 놀라서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노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니? 노래요? 이거요? 은혜가 다시 흥얼거렸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던 노래예요. 엄마가 불러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노래, 한씨 집안의 자장가였어요. 정희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고 딸 수진에게 불러줬던 노래. 그 수진이 손녀에게 불러줬을 노래. 세상에서 한씨 집안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가락이었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어요. 저 노래, 저 아이가 우리 집안 자장가를 알고 있어. 설마, 정말 설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은혜가 빵을 나르다가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앞치마에 걸렸어요. 아,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눈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어요. 가슴 모양의 은 펜던트, 그 안에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 이거요? 은혜가 목걸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사고 났을 때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은혜가 목걸이를 소중히 쓰다듬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20살 때 주셨어요. 정희는 그 목걸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수진이의 돌 선물로 정희가 직접 맞춘 목걸이였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니셜까지 뒷면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예쁘죠? 싸구려긴 한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싸구려라니.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그 목걸이는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유명 보석 장인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해요. 이 목걸이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 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았어. 내가 너를 찾았어. 우리 손녀.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해야 했어요. 섣부른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차 안에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 예, 회장님. 강은혜, 신원조사 결과 나왔어? 예. 보육원 사랑의 집 출신입니다.
옷에 입소했고 사고 경위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부모 2명 사망, 신혼 미상의 여아 생존.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해.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여아는 목에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보관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려줬다고요. 그 목걸이 설명해봐. 가슴 모양 펜던트에 사파이어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DNA 검사 준비해.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샘플을 확보할까요? 내가 할게. 넌 검사만 준비해. 다음 날, 정희는 또 빵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딸기 타르트 어때요? 좋아. 은혜가 타르트를 가져왔어요. 정희가 먹는 동안 은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은혜가 쓴 포크를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기다려라, 내 새끼. 할머니가 곧 데리러 갈게. 한편 빵집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조태식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혜가 가게 문을 여는데 이상했어요. 왜 문이 안 열리지?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은혜. 조태식이었습니다. 임대료 3개월 밀렸지? 오늘부터 가게 못 써. 네. 말도 안 돼요. 저 한 달도 안 밀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계약서 있어. 태식이 서류를 꺼냈어요. 조작된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증거 있어? 내 서명 있잖아. 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까지 2천만 원 가져와. 아니면 나가. 2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월세 체납 위약금이야. 못 내면 짐 다 버린다. 태식이 비웃으며 떠났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누군가 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애야. 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니?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 쫓겨나요. 뭐? 은혜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놈이 감히 내 손녀를.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가요? 어떻게요? 일단 집에 가. 내일 다시 오렴. 정희는 은혜를 진정시키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천일그룹 본사 회장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 10시 박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줘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눈이 맨 아래로 향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정희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진짜였어.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죽은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딸이 살아 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20년을 죽은 줄 알았던 손녀.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박 실장. 예, 회장님. 정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태식, 저놈 신상 털어. 족보까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빵집으로. 내 손녀한테.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자물쇠가 그대로였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달랐어요. 낡은 파카 대신 고급 코트, 구부정한 자세 대신 꼿꼿한 등. 할머니, 은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혜야, 정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옷이 왜 이렇게.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정희가 근처 벤치로 은혜를 이끌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혜야, 놀라지 마. 네, 나는 내가 아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야. 정희가 명함을 꺼냈어요. 천일그룹 회장 한정희.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래. 나는 천일그룹 회장이야. 그럼 왜 저한테. 너를 확인하려고.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은혜야,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모르는데요. 사고로 돌아가셔서. 한수진이야. 네, 내 엄마는 한수진. 내 딸이었어. 은혜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했어. 99.99%야. 정희가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너는 내 손녀야, 은혜야.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할머니와 손녀의 감격적인 만남이었어요. 빵집 근처 카페. 정희와 은혜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혜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정희가 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을 찾았어. 너를. 할머니. 은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차분해졌습니다. 은혜야, 이제 울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네. 조태식 그놈 말이야.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감히 내 손녀를 괴롭혀? 절대 용서 안 해. 하지만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정희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조태식 조사 끝났어? 예,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조태식, 45세. 건물주의자, 폭력 조직과 연루된 인물입니다. 계속해. 불법 대부업, 사채, 협박 등 전과 칠범입니다. 현재도 여러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불법적으로 내쫓고 있고요. 정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증거는 영상, 녹음, 문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넘기면 바로 구속 가능합니다. 좋아. 그런데 그건 나중에. 네. 먼저 제대로 벌을 줘야지. 검찰은 그 다음이야. 정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내일 준비해. 내가 직접 그놈을 만나러 갈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정의가 은혜를 바라봤어요. 은혜야, 내일 하루만 기다려. 할머니가 내 가게 되찾아 줄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정의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자. 옥탑방은 이제 안 돼. 할머니, 우리 수진이 방이 그대로 있어. 내가 쓰렴. 은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태식은 사무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크크, 이제 그 빵집도 내 거야.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빵집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들어오는 거 확정됐어요? 당연하지. 권리금만 3억이야, 3억. 태식이 쾌재를 불렀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야? 노크도 안 하고. 태식이 화를 내려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정이었어요. 뭐야, 당신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정의의 한마디에 태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태식은 본능적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천일그룹 회장 한정이다. 순간 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천일그룹?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 유통, 제조, 건설을 아우르는 대기업. 그 회장이 왜 여기에? 저기, 회장님 무슨 일로? 너 조태식이지? 네. 강은혜라는 아이 알아? 태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는데요. 제 건물 세입자인데. 그 아이가 내 손녀야. 태식은 숨이 막혔어요. 손녀라고요? 그래. 내가 내 손녀를 괴롭힌 거지. 정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식이 한 걸음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정의가 박 실장에게 손짓했어요.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식이 은혜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달 말까지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다 부숴버린다. 태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실장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태식이 자물쇠를 바꾸는 장면, 계약서를 조작하는 장면,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 말 있어? 정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조태식 재산 조회 결과 말해봐.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 5채, 총시가 150억 원. 하지만 대출이 120억이고 불법 사채가 30억입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정의가 냉소를 지었어요. 내 불법 대부업 내역도 다 털렸고 폭력 조직과 주고받은 돈도 추적했어.
검찰에 넘기면 최소 징역 10년이야. 태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제발이요.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정의의 목소리에 살기가 담겼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손녀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정의가 태식을 내려다봤어요. 넌 그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정의가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재산 압류 통지서야. 오늘부로 내 건물 5채 전부 천일그룹이 인수한다. 네. 그리고 이건 고소장. 사기, 협박, 불법 감금, 폭행.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했어. 태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안 돼. 안 돼요. 됐어. 이미 됐어. 정의가 돌아섰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가. 정의의 손짓에 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태식을 끌어올렸어요. 안 돼. 제발. 태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태식. 복도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태식 씨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안 돼. 이럴 순 없어. 태식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은혜의 빵집 앞에 서 있었어요. 바뀐 자물쇠는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달려왔어요. 다 됐니? 네. 문이 열려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부야. 네. 이 건물, 이제 내 거야.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요? 그래. 할머니가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할머니, 이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내 손녀 건물 하나 사주는 게. 정희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아무도 널 못 쫓아내. 이 건물 주인이 내니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그래. 내 꿈이 뭐니? 꿈이요? 은혜가 빵집을 돌아봤어요. 저는 좋은 빵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빵을. 그래. 그럼 제대로 해보자.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재료비, 리모델링, 마케팅, 전부.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최고가 돼야 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정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 수 있겠니?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일주일 후, 빵집에는 공사팀이 들어왔어요. 여기 벽 전부 허물고 통유리로 바꿔주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지시했습니다. 오븐은 최신형 독일제로, 반죽기도 프랑스 제품으로 교체하고요. 은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당연하지. 제대로 하려면 시설부터 갖춰야지. 정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은혜야. 네. 넌 이제 빵만 만들어.
경영은 할머니가 할게. 하지만 넌 실력이 있어. 근데 경영은 배워야 해. 천천히 배우면 돼. 정희가 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은혜는 정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택이었어요. 정원이 딸린 3층 건물. 은혜는 2층 방을 쓰게 되었어요. 여기가 내 엄마 방이었어.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25년 전 그대로. 엄마. 은혜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 수진이야. 은혜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닮았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닮았어. 웃는 모습이 똑같아.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혜. 은혜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갈 무렵 정희가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은혜야, 이분은 프랑스에서 오신 파티시에 피에르 선생님이야. 봉주루, 60대 정도 돼 보이는 백인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한테요? 그래. 한 달 동안 특별 수업을 받을 거야. 하지만 비용이.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다 준비했어. 피에르는 엄격한 스승이었어요. 난 이건 아니야. 다시 죄송합니다. 은혜가 반죽을 다시 시작했어요. 버터 온도가 중요해. 18도. 정확히 18도. 네. 그리고 반죽을 칠 때 각도를 봐. 45도를 유지해야 해. 네, 선생님. 은혜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피에르가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내 재능이 보여. 계속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달 후, 피에르가 떠나는 날. 은혜, 너는 특별해. 피에르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내 빵에는 영혼이 있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이 있지. 선생님, 이걸 잃지 마.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배울 수 없어.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드디어 재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빵집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바뀌어 안이 환히 보였어요. 최신식 오븐과 반죽기, 깔끔한 대리석 테이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은혜 베이커리 3대째 이어온 한씨 집안의 손맛. 할머니, 손님이 올까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 올 거야. 정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실제로 SNS와 언론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천일그룹 회장 손녀가 직접 운영하는 빵집. 프랑스 파티시에에게 배운 전통 제빵. 25년 만에 부활한 명장의 손맛.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줄이 섰어요. 어서 오세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크루아상 2개요. 식빵 1개 주세요. 이거 정말 천일그룹 회장 손녀가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첫 손님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버터 향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대박. 이거 진짜예요? 손님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내 딸이 내 꿈을 이루고 있어. 일주일 후, 빵집은 완전히 유명해졌어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 기다렸어요. 그래도 먹을 가치 있어요. SNS에는 인증샷이 넘쳐났어요. 은혜 베이커리 크루아상 먹방. 인생 식빵 찾았다. 여기 빵 먹고 울었어요. 유유. 유튜버들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은혜 베이커리입니다. 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은혜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빵을 굽고 손님을 맞고 다시 빵을 굽고 반복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손님, 크루아상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웃는 손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희와 은혜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혜야, 네 할머니, 너 요즘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은혜야,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교만하지 마. 정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지금은 내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거야. 10년, 20년 후에도 사람들이 찾는 맛. 네, 할머니. 그러려면 매일 노력해야 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빵을 만들어야지.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을 소중히 해. 손님도, 직원도, 거래처도. 정희가 은혜를 바라봤어요. 내 엄마가 그랬어. 빵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가요? 그래. 수진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공짜로 나눠주곤 했어. 내가 아무리 말려도. 정희가 웃었어요. 그래서 장사는 항상 빠듯했지.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할게요. 그래, 우리 손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은혜 베이커리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은혜 씨, 축하해요. 단골 손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정희가 조용히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둘은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은혜야,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프랜차이즈를 해보는 게 어때?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랜차이즈요? 그래. 전국에 은혜 베이커리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은혜가 망설였어요. 저는 그냥 이 가게 하나만 잘 운영하고 싶어요. 왜? 많아지면
맛이 변할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직접 못 만들잖아요. 정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내 손녀야. 똑똑하네. 네, 맞아. 프랜차이즈는 안 하는 게 좋아. 내 판단이 옳아. 정희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신 다른 걸 해보자. 뭔데요? 제빵학교.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래. 내 기술을 나눠주는 거지.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좋아요. 해볼게요. 3개월 후, 빵집 2층의 작은 제빵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은혜 제빵 아카데미. 첫 수강생은 10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혜입니다. 은혜가 앞에 섰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빵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크루아상을 만들어 볼게요. 은혜가 반죽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버터가 18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죽을 칠 때 각도 45도를 유지해야 해요. 은혜는 피에르 선생님께 배운 것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며 도와줬어요. 3시간 후, 수강생들의 크루아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수강생들이 감격했어요. 은혜도 뿌듯했습니다. 이게 나누는 거구나.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수강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미선, 55세. 남편을 잃고 혼자 2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미선이 다가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빵집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수업 들어도 될까요? 은혜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빵집을 차리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집에서 가족을 위해 구워도 되고, 친구들과 나눠도 되고, 빵은 사랑이잖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그리고 미선 씨. 은혜가 웃었어요. 실력 정말 좋으세요. 손맛이 느껴져요. 정말요? 네. 계속 연습하시면 꼭 기회가 올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석 달 후, 미선이 은혜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뭐요? 동네 카페에서 빵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은혜가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미선 씨 실력이에요.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은혜 베이커리가 언급되었습니다. 천일그룹 회장, 손녀에게 특혜 의혹, 수십억 투자, 공정한가? 은혜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신경 쓰지 마.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은혜야, 우리가 떳떳하면 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댓글은 악질적이었어요. 금수저 코스프레. 백 없으면 저렇게 못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웃기지 마.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의가 은혜를 안았어요.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야, 사람들 입은 못 막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 빵 맛이 진짜라는 걸, 내 노력이 진짜라는 걸, 정의가 은혜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금은 힘들겠지. 하지만 이겨내야 해. 네, 할머니.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실력으로 성공한 거 맞아요? 글쎄요. 뉴스 봤잖아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더 좋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혼자 가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선생님, 미선 씨. 선생님, 힘내세요. 미선이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알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하지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미선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에는 은혜를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수업 들었는데 진짜 실력자예요. 빵 맘먹어보면 알아요. 이건 진짜예요. 특혜든 뭐든 맛있으면 장땡 아닌가요? 수강생들이 은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미선이 웃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울지 마세요. 선생님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한 달 후, 정희가 은혜에게 제안을 했어요. 은혜야, 전국 제빵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 대회요? 그래. 실력을 증명하는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대회 준비는 힘들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 이겨낼 거예요. 대회 당일, 코엑스 전시장에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은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3시간 안에 크루아상 10개를 만들어주세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시작. 은혜는 침착하게 반죽을 시작했어요. 버터 온도 체크, 반죽 각도, 발효 시간. 피에르 선생님께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이 은혜를 힐끔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금수저. 실력 없을 거야. 어차피 백으로. 은혜는 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오직 빵에만 집중했습니다. 3시간 후, 은혜의 크루아상이 완성되었어요. 황금빛으로 고르게 구워진 완벽한 크루아상.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봤어요. 한 심사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맛이 엄청난데요? 심사위원들끼리 속삭였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대상은 은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참가자 78번 강은혜 씨입니다. 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강생들도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은혜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5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운 좋게 할머니를 만났고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특혜는 아니에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빵을 사랑하니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도 수강생들도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가 은혜의 진심을 느꼈어요. 다음 날 뉴스가 바뀌었어요. 금수저, 노력파 천재의 진실, 고아 출신 제빵사, 전국대회 대상, 강은혜의 눈물, 진심이 통했다.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진짜 실력자네요. 존경합니다. 빵 사러 갈게요.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은혜 씨, 축하해요. 대상 축하드려요. 빵 정말 맛있어요. 은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혜는 엄마 방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엄마, 저예요. 은혜,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준 건 기억하고 있어요. 빵 만드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엄마, 저 이제 할머니를 만났어요. 엄마의 엄마, 제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저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뤘어요. 이제 엄마의 빵집을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보고 싶어요. 은혜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은혜는 편지를 엄마 액자 앞에 놓았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은혜 베이커리는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은혜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은혜야, 쉬엄쉬엄 해.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 일이 좋아요. 그래도, 할머니, 저 요즘 꿈이 생겼어요. 꿈? 네. 더 큰 제빵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빵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한테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보자. 6개월 후, 강남에 5층 건물이 세워졌어요. 은혜 제빵 아카데미. 1층은 베이커리, 2층부터 5층까지는 제빵 교육장이었습니다. 오픈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혜가 단상에 섰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무료입니다. 저처럼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은혜가 웃었어요. 졸업 후 3년 동안 자기가 배운 걸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해요. 그렇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정희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 딸이 내 꿈보다 더 큰 꿈을 이루고 있어. 학교에는 특별한 학생들이 모였어요. 70세 할머니부터 18세 고등학생까지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글자도 잘 못 읽어요. 저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빵을 배우고 싶어요. 은혜는 한 명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글자를 못 읽는 할머니에게는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손이 불편한 학생에게는 보조기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기뻐했어요. 은혜도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첫 졸업식이 열렸어요. 50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은혜가 한 명 악수하며 졸업장을 건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졸업생 대표가 나왔습니다. 박미선이었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 잃은 가난한 여자였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제빵사가 됐어요. 제 가게를 낼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나눌 거예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미선이 은혜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은혜는 무대로 올라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선 씨.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어느 날, 정희가 은혜를 불렀어요. 은혜야, 내게 줄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정희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 수진이가 남긴 거야. 엄마가요? 은혜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레시피 노트가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은혜에게. 은혜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은혜야.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은혜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행복했어. 내 웃음소리, 내 울음소리, 모든 게 엄마에게는 기적이었어. 은혜야, 엄마가 하나 부탁할게. 빵을 만들어 줄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빵.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준 그 빵.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줘. 엄마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줘. 사랑해, 은혜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엄마가. 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혜는 눈물을 닦고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엄마의 손글씨로 가득했습니다. 크루아상 레시피 버터 18도 유지 반죽 45도 각도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 줄에 은혜는 웃음이 났어요. 사랑을 담아서 그래 엄마. 저 기억하고 있어요. 은혜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엄마의 모든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은혜야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야. 이름은 사랑의 빵 재료 밀가루, 버터, 설탕, 소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진심. 은혜야, 이 빵은 특별해.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빵이야. 엄마가 너한테 만들어주고 싶었던 빵.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줘. 은혜는 노트를 덮었어요. 엄마, 꼭 만들게요.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 세상에 전할게요. 다음 날, 은혜는 새벽부터 주방에 섰어요. 엄마의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치고, 버터를 18도로 맞추고, 반죽을 45도 각도로 치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진심을 담았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븐에 넣고 기다렸어요. 15분 후, 황금빛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빵을 꺼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 맛.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그 따뜻함. 엄마, 고마워요. 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혜 베이커리에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어요. 사랑의 빵, 그리고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공짜입니다. 첫 손님은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저,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드세요. 은혜가 따뜻한 빵을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한 입 베어 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두 번째 손님은 젊은 엄마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 아기 밥값도 없어서 여기 앉으세요. 은혜가 빵과 우유를 가져왔어요. 걱정 마세요. 다 무료예요. 엄마는 아기에게 빵을 먹이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개, 은혜는 매일 100개의 사랑의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의가 물었어요. 은혜야, 장사가 되겠니? 매일 공짜로 주면. 괜찮아요, 할머니. 은혜가 웃었어요. 엄마가 그랬대요. 빵은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라고.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수진이가 그랬지. 세월이 흘렀어요. 은혜는 이제 31세가 되었습니다. 은혜 베이커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혜 제빵 아카데미는 전국에 5개 지점을 열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은 500명이 넘었어요. 그중 200명이 자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은혜야.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은혜를 불렀어요. 네, 할머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대단해. 내 엄마보다 더 큰 꿈을 이뤘어.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 할머니. 그런데 은혜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결혼 생각은 없니? 은혜가 빙그레 웃었어요. 아직이요, 할머니. 지금은 일이 더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정희가 웃었어요. 알았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느 날 빵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3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혜가 웃으며 맞았어요. 사랑의 빵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혜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맛있으세요? 네. 아니, 이 맛은. 남자가 은혜를 바라봤어요. 혹시 한수진 씨 아세요? 은혜의 심장이 쿵했어요. 네. 제 엄마인데요. 역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수진 씨한테 제빵을 배웠어요. 엄마한테요? 네. 저도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수진 씨가 무료로 가르쳐 주셨죠.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저는 제빵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빵 맛이 수진 씨가 만들던 그 맛이에요. 25년 만에 다시 맛보네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죠. 준호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딸분도 똑같으시네요. 소문 들었어요. 무료 교육 나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수진 씨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날 밤 은혜는 다시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엄마, 또 저예요. 은혜. 엄마, 오늘 준호 씨를 만났어요. 엄마한테 배운 제자래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알았어요. 엄마는 혼자 빵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지난 5년 동안 500명한테 가르쳤어요.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엄마, 자랑스러우시죠?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엄마의 딸이어서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 은혜 올림. 세월이 더 흘렀어요. 은혜는 이제 41세. 은혜 베이커리는 여전히 한 곳뿐이었지만 은혜 제빵 아카데미는 전국 20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졸업생은 3,000명, 그중 1,500명이 제빵사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강사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어요. 사랑의 빵, 고아 소녀의 기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은혜 역할을 유명 배우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었어요. 왜 아직도 직접 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웃었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제 삶이에요. 그리고 엄마와의 약속이에요. 평생 빵을 만들겠다고. 어느 봄날, 정희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은혜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은혜야. 정희가 힘없이 웃었어요. 울지 마.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은혜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정희가 은혜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너를 찾아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은혜야. 정희가 은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간다. 수진이한테 말해줘야지. 내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사랑한다, 은혜야.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정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봄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정희의 장례식은 성대했어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왔습니다. 은혜의 제자들, 은혜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들, 사랑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 모두가 정희를 추모했어요. 정희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은혜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은혜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할머니 없이 한참을 울고 나서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지?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 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정희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은혜 제빵 재단에 기부한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혜에게 넌 최고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손녀. 은혜는 유언장을 읽고 또 울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희의 재산은 500억 원. 모두 재단으로 갔습니다. 은혜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전부 무료 교육에 썼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은혜는 이제 71세.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제자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선생님 쉬세요.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으니까. 은혜가 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혜 베이커리 앞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젊은 은혜가 빵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작은 비문이 있었어요. 강은혜, 사랑의 빵을 만든 사람, 엄마의 꿈을 이룬 딸,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준 스승. 은혜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95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은혜가 미소 지었어요.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선생님 사랑해요. 제자들이 울었어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은혜는 봤어요. 따뜻한 빛 속에서 엄마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잘 왔어.
엄마, 엄마 옆에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은혜야, 우리 손녀. 할머니. 은혜는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은혜가 떠난 후, 은혜 제빵 제단은 계속되었어요. 제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전국 50개 지점, 해외 20개 지점, 매년 5천 명이 무료로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 은혜의 레시피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은혜의 정신은, 엄마의 정신은,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은혜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정희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주세요. 은혜처럼 강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